네, 안녕하세요. KC 클래스 원강의 이제 피레 시스템 쪽을 쭉 볼게요. 그래서 한동안 좀 쉬었었는데, 피레 시스템 쪽은 KC 규정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IC 내용을 보라고 돼 있어요. 또, IC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독일의 DIN 그쪽에 게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전기협회에 보면 이제 피레 시스템 해설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독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게 IC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이 되게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을 좀 기준으로 제가 공부도 했었고 해서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피레 분야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도 힘들고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기술사 시험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시험 측면에서는 근데 뭐 기사나 이런 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의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은 상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좀 시간 되실 때 찬찬히 들어보시면 이제 전기 엔지니어로 이제 하시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자세히 파고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피레 시스템 쪽만 거의 한 달은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세히 파고들면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에 좀 피레 쪽을 좀 자세히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피레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낙뢰죠, 낙뢰. 그래서 낙뢰라는 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되는 건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피레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피레 시스템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그 보호 장치를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의 기준이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레 시스템을 설치하는 환경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다룰 거고 요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외부 피레 시스템과 내부 피레 시스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노이즈나 이런 데 더 포커스가 된 전기전자 시스템 간섭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요 메커니즘부터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선 뇌방정 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력 계통을 배울 때 뭐가 제일 시작이 되나요? 어떤 발전기가 있어야 되죠. 발전기가 있고 요게 선로를 통해 어떤 TR이 있고 우리가 부하로 사용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낙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전이죠. 방전이고 전자기파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 불가하게 이제 방전이 되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어떤 에너지원이 있어야 낙뢰라는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되는 게 요 뇌운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뇌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운이 발생하기 위해서 좀 기후적으로 필요한 게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강한 공기의 바람, 요게 어떤 거냐면 뭐 이렇게 위로 됐든 아래로 됐든 상승 하강 기류가 매우 강한 경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런 게 하나의 요건이고 그리고 공기에 어떤 높은 습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물방울이나 수증기 이런 것들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런 뇌운이 쉽게 발달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뇌운이란 게 어떻게 발생되는지 한번 메커니즘을 볼게요. 그래서 먼저 가져가야 될 게 뇌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발전기라고 보면 돼요. 뇌방전을 발생시키게 하는 어떤 에너지원, 발전기가 되는데 어떤 현상에 의한 발전기원이다. 이 개념을 가져가고 한번 시작을 해보면 요제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아까 우리가 강한 공기의 움직임과 높은 습도 요 두 가지를 이제 형성시키는 게 어떤 거냐면 뜨겁고 습한 기류가 될 수 있죠. 여름철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여름철에 낙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열뢰라고 해요. 그래서 히트 썬더스톰에서 요런 경우에 어떻게 네온이 형성되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1번과 같이 뜨겁고 습한 기류가 강한 바람을 통해서 이제 기류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위쪽으로. 요런 게 이렇게 위로 형성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 요 2번과 같이 뜨겁고 습하기 때문에 물방울과 구름이 형성돼요. 수증기로부터 수증기에 수증기잖아요. 뜨거운 상태. 근데 요게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요게 지표면이 25도지만 요게 점점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지죠. 그러면 쭉 올라가면서 수증기가 어떤 물방울이나 구름을 형성할 거예요. 그게 2번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 물방울들이 계속 위로 상승하다가 어떤 한 0도씨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요렇게 이제 0도씨에서 우리가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얼음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요 하얀색을 얼음이라고 봐요. 얼음 결정. 그래서 요런 구름이나 어떤 물방울들이 기류가 상승함에 따라 더 올라가고 이게 0도씩의 어떤 대기층까지 가게 되면은 요게 이제 얼음 결정으로 응고되겠죠. 그럼 우리가 얼음으로 응고된다는 말은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열이 있었는데 요게 얼음으로 바뀌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은 일정한데 이제 얼음으로 바뀌면서 열이 방출이 돼요. 이걸 응고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응고열이 이런 빨간색의 형태로 열로 방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보듯이 요 열로 인해서 요 구름이나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열을 받아서 가벼워져요. 그래서 더 쉽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점점 이게 뭐 고도 10km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방울이나 얼음의 어떤 전하를 가진 물방울이나 얼음들 사이에 어떤 마찰이 생겨요. 우리가 정전기라는 게 어떨 때 생겨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방전이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이렇게 발생을 하죠. 이 전하가 분리된 상태가 되면은 이게 발생을 하는데 이 전하가 분리되는 정전기에 통해서 어떤 전하가 분리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마찰이 있죠. 우리가 뭐 어떤 도전체가 있고 요걸 뭐 어떤 선으로 문지르면 마찰이 생기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이렇게 전하가 분리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방울이랑 얼음들이 계속 이게 가벼워지면 이게 들뜬 상태니까 운동이 활발해지죠. 그러면 그 물방울과 얼음 간에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서로 마찰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찰된 애들은 이렇게 전하가 분리되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전하, 음전하가 되는데 우리가 양전하는 전하를 하나 잃어버린 거고
음전하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양전하가 더 가볍다고 봐요. 그래서 가벼운 양전하는 위쪽으로 갈 거고, 이제 무거운 음전하는 아래쪽으로 해서 전하가 분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쪽에는 양전하들이 분포를 하게 되고, 아래쪽에는 음전하들이 분포를 하게 되죠. 근데 요게 상승 기류가 점점 올라가면서 요건 더 위쪽으로 갈 거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는 이런 양전하 덩어리들이 생기고, 아래쪽에는 음전하 덩어리들이 생기죠. 요게 어떻게 보면 네운의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면에 우리가 평평하지만은 않죠. 어떤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건물들이 있을 거, 뾰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요런 뾰족한 부분에서는 요 6번과 같이 요 음전하가 요렇게 있으면 요쪽 뾰족한 부분으로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어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어떤, 여기가 지금 음전하죠. 음전하가 있으면은 이런 뾰족한 부분에 전개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전이 발생해요. 이런 거 우리가 코로나 방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 사이에는 어떤 양전하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6번까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네운이라는 게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요 5번 있죠. 이 전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정전기처럼. 근데 이게 엄청 거대하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겨울철에 이렇게 뭐 옷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일시적인 정전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양전하 덩어리와 음전하 덩어리로 전하가 분리된 형태의 어떤 정전기가 되고, 요 네온을 그래서 거대한 정전기 발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현상을 한번 그림으로 본 거고, 요거를 하나의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네온셀이라고 해서 아까 그거를 이제 간략화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상부에는 어떤 양전하 덩어리들이 있고, 하부에는 음전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럼 요 전하 분포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네온이죠, 네온. 요 네온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전하가 분리돼 있잖아요. 이 밀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전하는 이제 중성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전하가 이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네온 안에서 이제 방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천둥 소리 같은 게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뭐 번쩍번쩍 하잖아요. 막 그 구름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요렇게 전압 평형되면 방전되면서 1분에 한 5번 정도 평균 이런 번쩍번쩍하는 성광도 일어나고, 또 다시 아까와 같은 이제 상승 기류는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전하가 재분리되고, 또 전하 밀도가 높아지면 또 방전되고, 요 사이클을 계속 도는 거예요. 어떤 상승 기류가 계속 나오는 현상에서. 그래서 요런 뇌운의 수명이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1분에 5번 정도 성광이 발생을 하고, 그게 어떤 뇌운의 형태가 되는 거고, 요 전하 때문에 근데 우리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전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도 알겠지만 어떤 전하가 있고, 여기서 어느 멀리 떨어진 곳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우리가 전위죠. 전위가 있고, 요 전위 차에 전개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요게 있고, 전하가 있고, 요 지상에 뭐 1쿨롱이라고 볼까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전개가 형성되죠. 요 전개에 의해서 전위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요 전개 강도가 형성이 돼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뭐 이제 요쪽
각 양전하 덩어리와 음전하 덩어리에 요런 전하 밀도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런 전하에 의해서 지표면에 요런 전개 강도가 형성이 돼요. 그게 지금 이번에서와 같이 최대 뭐 미터당 50kV의 엄청나게 큰 전개 강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봤듯이, 그런데 실제로는 지면이 평평하지만은 않죠. 이런 뾰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뾰족한 부분에 전개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전개가 요 지표면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다 분산이 되는, 이쪽에 먼저 치니까 이쪽에, 그래서 방전이 일어나고 양전하들이 뇌운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쪽이 양전하일 때보다 이런 성분들에 의해서 전개 강도 자체가 요 뾰족한 부분이 없을 때보다 이제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0kV/m가 아니라 뭐 10kV/m 이런 식으로 실제 지면의 전개 강도는 지표면의 이런 뾰족한 부분이나 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침을 설치하는 것도 결국 그쪽에 어떤 먼저 방전을 일으키게 해서 우리가 있는 지표면은 좀 보호한다는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네온셀의 모델링이 되는 거고, 이 모델링을 기초로 이제 우리가 어떤 뇌 방전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온 안에서의 방전도 있는 거고, 뇌운에서 이쪽으로 치는 방전도 있고, 반대로 요렇게 가는 방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가져가야 될 개념이, 어떤 뇌 방전의 근원이 되는 건 뇌운이다. 그래서 뇌운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발생되는지를 봤고요. 요거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강한 상승기류를 가진 바람, 그리고 온도, 습한 온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뇌운이 형성되면서 뇌운 자체가 커다란 양전하와 음전하의 덩어리고, 이 덩어리로 인해서 뇌운 자체에서도 방전이 발생을 하고, 또 지표면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이런 전개 강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방전이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그래서 뇌운에서 지표면으로 발생하는 이 뇌방전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게 결국에는 피레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출발을 해야 이제 개념을 잡고 가시는 데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부터 뇌 방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